이게 정치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진짜 정치를 경험하는 거다.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취재를 해보면 진짜 살벌한 비판은 당내 경선에서 오가거든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소주 먹고 김치찌개 먹고 형 동생 하다가도 내일 본격 경쟁했을 때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당내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당내 경쟁이 지나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치열했던 경쟁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또 다시 봉합되곤 하는 것이 또 당내 정치이기도 한데 지금 레드라인에 임박했다. 김영우 의원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어, 이게 정치예요.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예, 원내 예, 입성하셨는데 원희룡 후보의 이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비대위원으로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전당대회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비윤, 뭐 반윤을 넘어서 이제 전륜이다 이렇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는 지난 3.8 전당대회랑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때도 비윤 후보들, 반윤 후보들이라고 평가하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당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대표가 됐거든요. 과연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비윤 반윤으로 평가받지만 네. 지지율이 높고 과연 그 끝의 결과는 과연 그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어떤 이른바 윤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가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인지 윤심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안 할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네. 저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심에 대한 예의.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 다음 장에 있죠. 59.3 국민의힘 지지자. 앞서서 이상한애, 배신의 정치,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 품격 얘기할 자격 없는 사람. 엄청난 당내에 이른바 우리 당 사람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59.3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아무래도 많은 그 함의가 있겠지만 국정 지지율도 같이 연동돼서 네. 평가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윤이다, 반윤이다, 전륜이다 그렇게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원 민심도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아직 전당대회가 조금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지층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체감하기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기라든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한 달의 시간이 남았고 과연 이 후보들, 나머지 후보분들이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치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 저도 출마했었는데 예. 저를 지지하셨던 당원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김용태 후보가 당시에 했던 말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했던 좋은 조언들 다 옳은 말이다. 다 지지한다. 다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도 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당원분들께서 변화를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여당이 변화하기를 좀 바라는 쪽으로 바람이 기울 것인지 네. 아니면 말씀했던 것처럼 아직 저희가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지 못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을 실천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소해야 될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또 좀 더 힘을 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판단될지 그거는 좀 남은 한 달 동안 당원분들의 민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댓글들을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이랑 손을 잡고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나왔는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난다. 과거에 그 경기도청이 전임 경기도지사 건으로 인해서 예.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검찰이 이제 비판하셨죠.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 모든 상황이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뒤통수 치려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김동연 지사도 당내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민주당을 위해서 현안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 목소리조차 숙청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두 패널 분들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민주당 상황을 비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대형 미디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민주당 상황이 재미가 없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아까 네 분 나오셔가지고 지지율 조사 보면서 막 엎치락 뒤치락 뭐 이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형 미디어홀에 이재명 대표 사진과 민주당 당명만 좀 저희가 걸어놨거든요. 예, 예. 이 재미없다.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예.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1인 뭐 추대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저희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진짜 경선, 진짜 싸움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당 대 당이 싸울 것 같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울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싸움은 원래 당내 경선이에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싸울 때는 야당 대표가 있어요, 여당 대표가 있고 각 최고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최고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선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 핑퐁을 하거든요. 근데 당내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아예 숙청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럼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들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얼마나 다이나믹했습니까? 뭐 내부 총질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당 대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싸우고 내부 어떤 그런 분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예. 저는 그게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를 오로지 지키기 위해 했던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두 정당을 딱 보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비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참 아버지 때 김정일 시대보다 더 뒤로 후퇴하는 듯 합니다.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대 국가 들어서 또 민주공화정의 시대에 들어서 3대가 세습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4대 세습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이 많이 변했고 디지털화가 됐고 이러한 군중들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서 과연 4대 세습이 될 것이냐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것을 또 강행하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옥죄어 오는 것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